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그리고 일주일 중 하루 등교와 격주 등교 등 다양한 형태의 출석 수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난생 처음 겪게 되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부모님들,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도 많은 혼란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1일자 동아일보 중 중위권 학생 확 줄고 하위권 학생 급증, 교사 생활 15년 만에 처음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 제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보고 느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2020년 7월 21일자 동아일보 중위권 학생 확 줄고 하위권 급증, 교사 생활 15년 만에 처음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현장 교사들은 가정에서 학습을 돌봐줄 어른이 없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제일 우려한다. 수도권 초등학교의 4학년 담임인 이모 교사는 학교에 가지 않는 3, 4일 동안 어떤 부모는 더 부지런히 학원을 보낸 반면 어떤 부모는 EBS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수업을 받다가 6월 초에 등교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방금 뉴스에도 소개했지만 그 기간 동안 알차게 시간을 활용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모든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수업 태도 역시 바르며 등교 계약 후 진행되는 수업 내용도 잘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은 한 학급에서 20% 정도입니다. 아예 수업 내용을 따라오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중간층이냐? 중간이라기보다는 아래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유튜브에 눈을 떴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튜브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다른 흥미있는 영상으로 관심이 뻗어나가서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지금 3학년 담임인데 단원 평가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국어는 매 단원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수학도 매 단원 평가, 영어는 알파벳 대소문자 쓰기와 매 단원 단어 시험을 봅니다. 물론 국어 받아쓰기와 영어 단어 시험은 미리 나눠준 유인물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집에서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아쓰기와 영어 시험에서 다 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학은 잘하느냐? 수학은 대부분 객관식 문제인데 25문제 중에서 5문제 미만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수업 태도는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영어 수업 시간, 원어민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하고 담임인 저는 뒤에 앉아서 수업을 함께 듣습니다. 혹시 수업 중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이들이 수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영어 수업 시간의 일입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앞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업 능력이 부족한 아이가 뒷자리에 있어서 그 아이의 수업 태도가 어떤지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평소 제 수업 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교과서에 낙서를 해서 자주 주의를 줬는데 원어민 선생님의 영어 시간에는 어떨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 아이의 수업 태도는 어땠을까요? 40분 수업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입을 떼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 볼펜을 하나씩 꺼내서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제가 제지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40분 내내 그럴 수는 없어서 포기하고 가만히 지켜봤는데 정말 수업은 1도 안 듣고 계속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아이의 평소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일단 학교에 갔으니 평소 단원평가를 많이 틀리더라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Never. 초등학생들은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는 경우는 없지만 많은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낙서를 하거나 창밖을 보며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수업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긍정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 중 딴짓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수학 단원평가에서 100점을 맞고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벌써부터 수업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하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학교 생활이 재밌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학교 생활 중 40분 수업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의기소침하다가 쉬는 시간 10분만 즐거운 것입니다. 초등교사들끼리 모이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초등교사들이 모이면 아이들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보통 공부를 잘하는, 소위 말하는 본인 반에 있는 에이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고 장난이 심하며 평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합니다. 올해는 유독 3학년, 동학년 선생님들뿐 아니라 다른 학년의 선생님들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아이들은 e학습터, EBS, 클래스팅 또는 줌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실시간 화상 수업보다는 앞서 말한 플랫폼을 통해 미리 준비된 동영상 강의를 본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은 분량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휴식을 취하는데 온라인 수업은 대부분 준비된 영상이 40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 의도는 15분 정도의 영상을 보고 각자 활동지를 작성하거나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실제 영상을 보며 활동하지 않고 영상을 빨리 보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교과서 없이 그냥 눈으로만 온라인 수업 영상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영상을 끝까지 다 보지 않고 일부만 봐도 수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들보다 휴대폰, 컴퓨터 등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고 잘 다룹니다. 유익한 수업 영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라인 수업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아이들끼리 공유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대충 빨리 보고 나서 남는 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서 봅니다. 집에서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저 온라인 수업을 잘 보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십니다. 매번 아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그렇지 않던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유튜브라는 신세계를 맛보게 되고 거기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밤 늦게까지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일단 부모님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학습 습관, 독서 습관, 수업 태도 등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3학년 내용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가 중요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학 익힘책을 집에 가지고 오게 해서 각 단원마다 몇 문제씩 풀어보게 하면 됩니다. 수학은 계열성이 엄격한 과목이라 3학년 나눗셈을 풀지 못하면 4학년 나눗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학년에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아래 학년의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입니다. 전화로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 및 학업 성취도를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면 그것을 말해주지 않을 선생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담임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의 전화 상담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지 조언도 구하셔야 합니다. 셋째, 집에서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만 보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이는 거실에서 교과서를 보거나 문제집을 풀며 EBS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고 부모님은 옆에서 함께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공부는 전적으로 학교와 학원에 맡기시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온라인 수업의 부작용, 아이들의 학습 격차 정말 심각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는 게 다소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초등학생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또 부족하면 얼마나 많이 부족하겠습니까? 충분히 보충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해서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꼭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감 있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